안녕하세요. 바른 중고차를 희망하는 바르다 이과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밖에 지금 시간이 저녁이라서 어두운 곳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추워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은 중고차를 구입하셨을 때 구입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중고차 구입 요령으로는 차량을 선택하실 때, 그리고 차량 확인하시는 방법, 그리고 시운전, 카센터 점검 등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아마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많은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차량을 잘 산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차량이 내가 타면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시는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허위 매물에 속아서 차량도 사봤고요. 참 재미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다음번 영상에 꼭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해서 며칠 안 있어서 제가 있는 부산의 시내 한복판에서 차량이 퍼진 적도 있고요. 중고차뿐만 아니라 신차를 뽑고 나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조금은 더 이해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부분에서 어쩌면 제일 간단하고 어쩌면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믿고 살 수 있나 없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정답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바르다 이과장이 생각하고 바르다 이과장이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요령을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는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차 시세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시면은 중고차 시세를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띵카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부분에서 희망하시는 순서를 조금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등급, 옵션, 색상, 그리고 시세,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라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량을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부분에서도 시간이 좀 단축되실 거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는 딜러가 차량을 추천드리는 부분에서도 훨씬 빨리, 그리고 좀 더 원하시는 차량을 추천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어느 정도 희망하시는 걸 정해 두시는 분들은 구입하시고 나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해지신 게 없으시면 무작정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후회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차량 확인 시 10분, 20분, 1시간이라도 조금 더 차량 확인하시는 부분에서 시간을 쓰시길 바랍니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너무 차를 오래 보면 딜러를 귀찮게 하는 건가? 딜러에게 미안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은 일체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보고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사고 유무입니다. 사고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즘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이런 영상으로도 사고차 확인하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나도 사고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시는 부분에서 조금 이게 팁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중고차 딜러도 저도 어떤 차량을 리프트를 사용해서 띄우기 전까지 100%, 120% 사고를 다 잡아낸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다 보니 98% 정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들께서는 어떻게 사고 유무를 조금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부분에서 사고 유무를 어떻게 내가 봐야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성능 점검 기록부를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간단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진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기록부에 나오기 때문에 기록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 성능 점검 기록부 대충 보고 사인하지 마시고요. 꼭 설명 듣고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험 이력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5번째, 사실 바르다 이 과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차량의 영혼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혼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놈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영혼이라는 부분은 차량의 컨디션을 보시라는 겁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RPM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변속을 바꿨을 때 맞물리면서 변속이 충격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예열 후인데도 차량의 떨림, 이렇게 차량의 컨디션은 딜러가 아닌 모든 분들이 보면 바로 느껴지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고 믿으시면 됩니다. 6번째, 시운전입니다. 시운전도 차량의 영혼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시운전 때의 짧은 주행으로 차량을 모두 다 안다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주행을 하시면서 차량에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정도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운전을 하실 때 매매단지 주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슬쩍 밟아도 보시고요. 슬쩍 대꼬박부 방지턱도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시고요. 그렇게 조금은 시운전 하시면서 막 긴장해서만 타지 마시고요. 조심은 하시되 그래도 이 차량이 어떤지 한번 느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시운전해 보시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 7번째, 카센터 방문입니다. 카센터 방문한다는 자체가 이 차량을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방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딜러가 괜찮다는 추천을 한 차량에 지금까지의 확인으로 큰 문제 없이 차량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카센터에 가셔서 차량 점검과 그리고 소모품 상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리프트를 띄워서 하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딜러하고 고객분하고 함께 확인함으로써 조금 더 명확하게 솔직하게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카센터에 꼭 가야 된다, 사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카센터에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카센터가 없다거나 아니면 주말이시다거나 아니면 카센터에 갔는데 너무 차가 많이 있어서 바로 확인이 어렵다거나 그런 식 경우에는 혹시라도 계약 후 출고 전에 딜러 보고 카센터 점검은 꼭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중고차 중에서 신차급 차량들이 많습니다. 신차 보증이 되고 아직 남아있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리프트 사용을 해서 점검을 받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카센터에서 차량 점검이 바로 어렵다고 하면 출고 후 점검을 해드리기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업체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고 운행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고요. 8번째,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딜러가 추천을 하였고 고객분께서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좋은 건 딜러나 고객분이나 똑같이 보입니다. 나쁜 건 딜러나 고객분이나 나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눈을 믿으셔도 됩니다. 이게 중고차는 사실상 구입하시는 부분에서 타이밍이 조금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중고차 특성상 먼저 계약을 해버리거나 먼저 사가지고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깝게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제가 눈을 조금 믿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차량이 떠나간 건 조금 더 미련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중고차는 많고 그리고 나와 인연이 되는 차량은 꼭 있습니다. 9번째, 차량을 계약하실 때 차량 대금, 이전비, 수수료 이런 부분을 줄 건 주셨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돌려받을 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전 등록을 하고 난 후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조금은 남는 비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종합적인 영수증에서 남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돌려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중고차가 오픈이 되고 난 후부터는 현금 영수증이 되게 투명해졌습니다. 현금 영수증에 대한 부분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허위매물, 사고차량, 장난차량, 이렇게 사기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서 당하지 않으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욕심을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도 아무리 봐도 이상하시거나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세가 저렴하시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진행이라고 하면 안 보시면 그리고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차량이 쌉니다. 이거는 경매를 통해서 중간 마진을 없앴기 때문에 차량이 쌉니다. 생각하셨을 때 와, 이렇게까지 쌀 수가 있나? 이런 시세가 과연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은 버리시는 게 허위매물에 낚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허위매물은 사실 저도 진짜 당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꼭 영상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 그릇에 제가 사기를 당했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실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훑어보신다면 그리고 바르다 이과장이 요런 거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해줬다라는 생각만 하신다면 적어도 지금 바로 차량을 구입하시는 부분보다 훨씬 더 좋은 차량을 안전하게 구입하시는 방법이 되실 거라는 건 제가 확신하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르다 이과장이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 요령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든 의심이 된다면 하지 마세요. 차량을 두고 차량을 확인 후에 계약을 하시는 거지만 계약서를 쓸 때는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믿지 못한다면 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큰 그런 부분이 없으셨다면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딜러도 사람이거든요. 믿고 진행해 주시면 충분히 믿고 진행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또 이야기 드리기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좋은 차량을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